자, 두 번째는 이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 곱셈하고 나눗셈. 일단은 뭐 그냥 간단하지.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AA하고 B가 다 양수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일단 양수인 상황에서 첫 번째로 곱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루트 AB, 그냥 근호를 합쳐서 AB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곱셈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3이니까 6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루트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이런 것도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 3루트 2 곱하기 6루트 7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계산 어떻게 하지? 얘는 바깥에 있는 것끼리 안에 있는 것끼리 각각 이제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18 루트 14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 곱셈을 이용해서 나오는 두 번째가 이제 그 변형인데, 변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루트 A 제곱 B라고 나왔을 때 얘를 이제 A 루트 B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이제 그냥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둘이 쪼갰다고 생각하는 거지.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해서 1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합칠 수도 있지만 다시 거꾸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합치고 곱하고 쪼갤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쪼갠 상태에서 앞에 거는 제곱이니까 A로 나올 수 있고 B는 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루트 B로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안쪽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걸 거꾸로 마찬가지 집어넣었을 때는 이 A가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12 같은 게 좀 대표적이잖아.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뭘로 나올 수 있어? 2루트 3, 그치? 2루트 3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거꾸로 다시 집어넣을 때는 2가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4 곱하기 3에서 1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3루트 2 뭐 이런 게 있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이건 없어. 이건 못 들어가. 마이너스까지는 못 들어가. 그냥 3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있고 3이 들어가서 3의 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 요게 곱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는 나눗셈.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자, 요 값은 루트 B분의 루트 A로 표현을 하고 얘를 합쳐서 루트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지. 마찬가지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쪼개서 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루트 2 나누기 루트 3 같은 거를 보면 그냥 합쳐서 루트 3분의 2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지. 됐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4루트 3하고 나누기 뭐 2루트 7이 있대. 그럼 얘도 똑같지? 앞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나눠주고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나눠서 2루트 7분의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눗셈도 할 때 나눗셈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A제곱분의 B 분모의 제곱이 있어.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 이걸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얘도 각각 근호를 쪼개서 루트 A제곱분의 루트 B라고 쓰면 A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분의 루트 B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 과정을 거쳐서 한다기보다는 너네가 한 번에 A 나와서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자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루트 A분의 B제곱이 있어. 그럼 이것도 루트 A분의 루트 B제곱이라고 쓰고 얘를 내보낼 수 있는 거지. 루트 A분의 B 이렇게. 됐어?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만 해보자면 루트 4분의 3이래.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쓸래?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 7분의 16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7분의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요게 이제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변형까지 나온 내용이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1번 잠깐만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 하나씩 해볼게. 1번 어때? 잘 맞아?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그럼 뭐야 이거? 맞아 틀려? 맞지? 루트 36이니까 루트 36 나오면서 얘는 이제 6의 제곱이기 때문에 6으로 나오는 게 맞지. 그 다음 2번은 어때? 루트 27이면은 3루트 3으로 나오지. 그 다음 나누기 마이너스 3이니까 뭐야? 어때? 맞지? 마이너스 루트 3이지. 3 약분해서.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끼리 약분해서 루트 3만 남겠지. 그러니까 2번도 맞아. 3번은 어때? 3번도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써주면 되잖아. 얼마야? 다 곱하면 24 루트 30 맞지, 그지? 괜찮지? 3번도 괜찮아. 4번은 어때? 루트 7분의 1. 이거는 곱하기로 좀 고쳐야 보기가 편하지. 루트 5분의 루트 14. 그 다음 곱하기 루트 10. B 루트 2.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서 루트 7 약분 가능하지. 루트 2 남지. 그리고 루트 5 약분 가능하지. 루트 2 남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 5. 2 나오지. 2. 그지? 여기 틀렸지? 4번이 틀렸지. 4번이 답이지. 나머지는 맞겠지.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 일단 분모의 유리화. 얘가 그냥 유리화가 아니라 이름이 분모의 유리화야. 분모의 유리화. 왜 분모의 유리화가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너네 2분의 루트 5가 있다고 쳐보자. 이건 대충 얼마야? 루트 5가 얼마지? 대충 2점 얼마 아니야? 2점 얼마? 그럼 2로 나눠주면 얼마인데? 1점 얼마지? 1점 얼마. 그러니까 얘가 1점 얼마라는 거를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맞지? 근데 만약에 루트 3분의 2가 있다고 쳐봐. 이건 얼마야?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왜냐면은 분모가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보니까 그거 분의 2라고 하면 나누기가 쉽지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분모의 유리화라고 생각하면 돼.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유리수로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분모의 유리화인데, 그럼 요거를 유리화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지. 루트 2분의 뭐 3이 있다고 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서 루트를 없애서 이제 유리수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 얼마야 계산하면? 2분의 3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보통 너네가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거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봐라. 이게 대충 얼마쯤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대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우리 3 곱하기 루트 2가 1점 얼마잖아.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3점 얼마가 나올지 아니면 4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 그치? 뒤에 점 얼마가 뭐냐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4로. 맞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좀 계산하려면 3을 집어넣어야 돼, 안쪽으로. 아까 했던 그 변형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9로 만든 다음에 9, 2, 18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대충 얼마인지를 따져야지. 얼마야 이건 대충? 4점 얼마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4점 얼마 나누기 2로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계산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계산할 때는 우리가 2분의 루트 18이라고 표현해서 요걸로 계산을 좀 해보는 거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이대로 쓰는 게 맞아. 보통 안쪽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루트 12분의 5가 있다고 쳐보자. 아니야, 루트 12분의 6이 있다고 쳐보자. 자, 이건 유리화 어떻게 해? 얘 유리화 어떻게 하지? 예? 변형해서 루트 12를 그대로 곱하게 되면 식이 좀 어때?
좀 길어지지. 얘는 12분의 6루트 12가 되고 약분 때리면 2분의 루트 12. 근데 루트 12는 2루트 3이잖아. 그래서 또 약분 때리면 루트 3.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식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얘를 이제 끄집어낼 거를 좀 끄집어내는 편이지. 2루트 3분의 6이라고 해서 먼저 약분을 때려주면 루트 3분의 3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 유리화하면 루트 3 곱해버리면 얘가 이제 3, 3, 3이니까 약분돼서 루트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곱하는 것보다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훨씬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낼 게 있는 경우는 최대한 끄집어내서 숫자를 줄인 후에 요걸로 유리화를 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유리화에 대한 내용이다. 예. 자, 이거 유리화를 가지고 4번을 잠깐 보면,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하래. 1번 어때? 1번은 건드릴 게 있어 없어? 있잖아, 3루트 2. 맞지? 2번은 어때? 유리화하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 루트 2 곱하면 어때? 3루트 2 나오나? 2분의 6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맞지? 괜찮지? 1번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3번은 루트 3분의 3루트 6인데 이거는 그냥 유리화 할 필요 없이 루트 3 약분이 바로 되잖아. 그래서 3루트 2만 남겠지. 괜찮지 이것도? 그치? 4번은 어때? 루트 18분의 18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저 최대한 끄집어내면 3루트 2분의 18이라고 해서 33 약분해서 6이라고 쓸 수 있네. 그럼 루트 2분의 6이니까 아까 2번이랑 같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유리화하면 3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튼 4번도 괜찮겠네. 그럼 5번이 답이겠네. 5번은 루트 12 2루트 3분의 6루트 3인데 그럼 이건 그냥 약분이 다 돼버리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그냥 3이 돼버리지. 그래서 5번이 답이겠지. 됐지? 그 다음에 자, 혼합 계산은 그냥 말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곱셈하고 나눗셈을 섞어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자, 7번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다음 계산하래. 일단은 루트 3분의 루트 2 나눗셈은 뭘로 바꿔? 나눗셈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지. 루트 10분의 5 해서, 그치?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5. 그래서 곱하기로 해서 다 약분하고 뭐 계산하면 되는데, 유리화를 먼저 하면 안 된다잉? 이거 유리화를 좀 먼저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또 계산하고 하다 보면 또 분모에 무리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화는 보통 마지막에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돼. 계산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또 그건 100% 그런 건 또 아니야.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조금 이제 중간 계산이 좀 힘들 때 유리화해서 먼저 계산을 좀 하고 그리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은 계산이 끝나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끝나고. 그럼 지금은 그냥 계산을 다 해볼게. 일단 루트 2, 루트 5에서 루트 10 약분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남는 게 그냥 요거 3개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으로 남을 거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제 끝났으니까 유리화를 해야지. 루트 3을 곱해보면 분모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0루트 3이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돼.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그 값은 범위가 1.00부터 99.9까지의 숫자만 나와 있잖아. 제곱근 표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숫자이거나 아니면은 99.9, 그러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그런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에 없으니까 계산이 좀 힘들잖아. 근데 앞에서 배웠던 곱셈의 그 변형을 좀 이용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루트 536 같은 걸 생각해봐. 얘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범위에. 요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99.9까지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야. 한참 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얘를
이 범위에 들어가게끔 이제 변형을 좀 하는 거지. 5.36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맞아? 이번에 너네 학교에서 나왔던 아중에서 나왔던 그 변형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억하냐? 안 나냐? 아이씨 몇 번이라고 나도 기억이 안 나네. 한 11번인가? 10 몇 번이었던 것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변형한 거 있잖아.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그렇게. 3번? 아무튼 그거. 그런 것처럼 이 범위에 들어가게끔 변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얘를 지금은 5.36이라고 썼는데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게끔 변형하는 거면은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53.6 곱하기 10 이렇게. 이것도 범위에 들어가긴 하잖아. 53이니까. 괜찮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지 절대. 제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불가능하고 이놈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맞지? 그래서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10루트 5.36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표 보고 이제 값을 갖고 와서 곱하기 10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따지면 돼. 두 가지 뭘 따지면 되냐면 일단 요 숫자를 이 범위에 들어가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형을 했을 때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거듭제곱에서 짝수제곱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딱 이 두 개만 보면 돼, 두 개만. 알지? 두 개만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변형해주면 돼. 그럼 만약에 루트 53600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돼? 어떻게 변형할까? 53만 6천을 뭐라고 변형해야 돼? 계산을 하려면 53.6 곱하기 10의 몇 제곱? 4제곱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제곱, 짝수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 얘는 이제 제곱으로 나오지. 10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고 루트 53.6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표에 있겠지. 그래서 표랑 요거 계산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치?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루트 0.00053 536 이렇게. 자 이건 어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얘는 1보다 이제 작은 값이니까 마찬가지 표에 없잖아. 그래서 이 범위 얘가 또 범위에 들어가게끔 변형을 해줘야 돼. 뭘로 할래? (5.36) 곱하기 10의 4제곱 분의 1로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10의 제곱분의 1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루트 5.36은 표에 있을 거고 이렇게. 됐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요거 되게 잘 나와. 요거는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좀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 딱 이런 식으로 좀 주어지는 편이야. 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표 말고 그냥 이제 딱 저 값을 이용하게끔 1.5나 15 이렇게 두 개 주어지는 경우.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래. 그러니까 저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해서 값을 계산했을 때 틀린 거 1번부터 보자. 자, 루트 0.015 얘는 뭘로 변형해야 돼? 루트 얼마? 뭘로 변형할까? 루트? (1.5) 1.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10분의 1 곱하기 루트 1.5니까 1.225라고 해서 소수점을 앞으로 한 칸 보내면 되지. 그래서 0.1225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은 맞아. 잘했어. 2번 어때? 2번? 뭐라고 쓸래? 루트 0.15인데. 루트 뭐라고 쓸래? 얘는 뭐? 1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10의 제곱분의 1은 또 이제 10분의 1로 나올 수 있고 루트 15니까 루트 15가 3.873이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0.3873으로 계산이 되네. 그래서 2번도 괜찮네. 잘 맞았네.
그 다음 3번은 루트 150인데 얘 어때? 루트 1.5 그치? 1.5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10루트 1.5니까 12.25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맞네. 3번도 괜찮네. 계속 맞네. 4번은 루트 1500 얘는 뭐야? 루트 15 곱하기 100 10의 제곱 해서 10 곱하기 루트 15니까 38.73 이것도 맞네. 5번이 답이네요. 5번은 루트 15,000 자 15,000은 어때? 루트 1.5 곱하기 10의 4제곱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1.5에다가 10의 제곱만 곱하면 되니까 10의 제곱 루트 1.5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122.5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5번이 틀렸네. 그치? 잘 나온다 이거.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인데, 도형과 같이 나오는 내용이야.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요 도형에 관한 내용에서는 계속 나와, 이게.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 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직사각형의 대각선.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대각선. 자, 뭐 직사각형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림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냥 그릴게. 자, 여기 대각선을 일단 L이라고 쓰겠대. 이거는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뭐 이용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뭐? 피타고라스. 그치, 피타고라스 이용한 거지.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지? L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뿔마가 붙는 게 아니지. 그냥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직사각형 대각선인데 이게 그냥 뭐 이걸 당연히 그냥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는 건 아니고 사실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외워지거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피타고라스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외우는 게. 그러니까 이건 좀 외우는 게 좋다. 정사각형은. 물론 이것도 그냥 계산할 수 있긴 해. 똑같이 피타고라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은 가능한데 그냥 바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쓰는 거랑 바로 나오는 건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주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L이 루트 똑같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잖아.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그래서 루트 2A제곱이다 보니까 루트 2A는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루트 2A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대각선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뭐 한 변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3루트 2 이렇게 써주는 거지. 간단하게. 루트 2만 곱하는 거지. 됐어? 그리고 거꾸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 6일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거꾸로. 그럼 루트 2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루트 3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해놔. 잘 나와 이것도.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육면체. 직육면체도 사실 너네가 충분히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림 좀 잘 못 그리니까 이걸로 할게 그냥. 여기 밑면이 직사각형이잖아. 그치? 직사각형에서 얘가 대각선의 길이. 그래서 첫 번째에서 했던 요 그대로 이제 대각선의 길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놈하고 높이하고 이렇게 대각선 이어보면 또 이제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맞지? 세워져 있는. 그러면 이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니까 그래서 L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대각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제곱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 이 직육면체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정육면체다 보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이제 A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A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대각선 길이를 구해보면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해서 루트 3a제곱. 그래서 마찬가지 a제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루트 3a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것도 좀 외우는 편이야. 이걸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데랑 그냥 바로 외워서 쓰는 거랑은 좀 다르지. 왜냐면 간단하게 너네 이제 이런 거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그냥 공식 없이 전개할 수 있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 전개하면은 플러스 뭐 ab 플러스 b제곱해서 요거 둘이 더할 수 있으니까 2ab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맞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얘도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사용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요거는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은 평면이고 정육면체는 입체니까 2D, 3D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루트 2 곱하고 루트 3 곱하고 그렇게 외우고 있어. 2D, 3D. 됐지?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면 돼.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 저 정사각형은, 그다음 정육면체는 루트 3a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대각선 길이에 대한 내용이지.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래. 그럼 뭐 곱하라고 여기다? 뭐 곱하라고?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 루트 2 곱하면 얼만데? 2루트 10이겠지. 맞지? 뭐 답이 뭐 3번이지. 그 다음에 요거 어우씨 어마어마하지 이것도. 이거는 지금 앞에서 했던 정사각형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되게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이거 기억해야 돼. 일단 높이는 이게 정삼각형인 상태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수선을 밑에다가 내렸을 때 2등분이 되거든. 이거 2등변 삼각형의 특징인데 그치. 2등변 삼각형의 이게 성질인데 이거는 아직 너네가 배우진 않긴 했구나. 2학기 때 배울 거야. 2학기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요걸 배울 거야. 도형에서. 그래서 아무튼 2등변 삼각형에서 이걸 꼭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각에서 밑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이제 2등분 된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2등분해서 얘가 2분의 a가 되고 얘가 a가 되는데 요 수선 내린 게 높이일 거 아니야? 삼각형 높이.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h제곱은 a제곱이라고 해서 h제곱은 얘 넘겨서 계산 때려주면 4분의 3a제곱이라고 해서 h는 루트 씌워서 2분의 루트 3a라고 이제 나온다는 거지. 외워야 돼. 높이 공식이야.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은 높이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는 넓이는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삼각형 넓이가. 그래서 밑변이 a고 높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라고 해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것도 외워주면 돼.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a다 그러면은 넓이는 그때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나온다는 거지. 됐어? 외워야 돼 이거. 높이하고 넓이 둘 다 중요해. 뭐 그냥 진짜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루트 3 하면 된다.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 에이? 얼마예요? 3이지 3 맞지? 그 다음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2루트 3의 전체 제곱 얼마예요? 3루트 3이지 그치? 3루트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별거 없지.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활용이 되면 좀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높이가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높이가 주어지고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높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찾고 이걸 이용해서 넓이까지 구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계속 나올 거야. 정삼각형이라는 도형 자체가 워낙 이제 그냥 어디에든 잘 나오기 때문에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돼, 이거. 그래서 16번 보면 이게 정삼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공식 외운 다음에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16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에이, 맞냐? 64 나누기 4면 10. 맞네, 16. 그렇지. 16 루트 3. 요게 답이겠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까먹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식을 잘 외웠는데 근데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 만약에 뭐 세영이랑 나랑 친구인데 한 10년 지기 친구야. 그럼 이름을 까먹을 리가 없잖아. 근데 가끔 얘 이름이 뭐였지? 그럴 때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가끔 까먹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 공식들이 다 피타고라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너네가 저 유도하면 돼. 맞지? 유도해서 찾으면 돼. 그렇게 어려운 그 유도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찾으면 돼. 까먹었다고 하면. 에이.